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완전히 체력전이었습니다. 예. 아니 몇 시에 끝났나요, 의원님? 자정 직전에 끝났습니다. 자정 직전에요? 예. 오전부터 계속 공방 벌이다가 잠시 그 휴게하고 또 이제 오후에 이어졌는데 예. 아, 제가 영상을 조금 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어제? 예, 업무, 일상적인 회의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내용이. 오히려 오전에, 국힘의원들 그냥 거의 어떻게 하면 이걸 파행을 시킬까, 소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대응하고 네. 참기도 하고, 네. 그러느라고 그 정신적 피로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적 피로감 맞아요. 보는 저희들도 힘든데 거기서 이게 참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잠깐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나왔더라고요, 결과가요. 사실은 우리 그냥 일반인들 상식으로 보면 구속되는 게 당연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 약간 좀 우려스럽다라는 전망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변호인단 규모라든가 또 뭐 건강 문제, 노령 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게 기각의 빌미가 될까 봐 저도 약간의 좀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종호라는 그 본부장 네. 하급자를 이미 구속을 했고 네. 또 하급자는 자백을 하는데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결국은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말씀하시죠. 예. 네. 아, 하급자가 이미 다 어느 정도 또 실토했고 증거물도 있고 문제 같은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어떤 부인을 하다가 일단 딱 구속이 되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도 종종 혹은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 끝까지 태도를 잘 안 바꾸는 그 분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뭐 좀 논쟁은 네.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네. 느끼던 말을 뭐 개인 솔직히 경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종교인들이 잘 소신을 안 바꿉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소신을 잘 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소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경험상 그랬는데 그러시군요.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한학재 총재는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묘하게도 말씀을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입장을 끝까지 가지고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과 거짓말을 참말로 하는 거는 좀 장르가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진술을 안 바꿀 가능성이 여전히 좀 더 있다. 높은 것 같다. 예, 라고 보시는 이렇게 봅니다. 거군요. 예. 아니 보통 이제 노령이거나 이제 그러면 더군다나 워낙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들어가면 이 현실이 뭐 한 평, 두 평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느끼겠지만 살아왔던 어떤 배경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또 금방 바꾸시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어요. 그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죄는 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은 어떤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거다라는 네. 소신을 변호사들이 갖고서 그렇게 강하게 계속 설득을 하면 그때는 들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예. 네. 한 총재가 심사 말미에 그 영장실질심사 말미에 최우진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거기 받은 사람이 부인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달했던 사람이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이 그 다 인정을 하고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윤영호, 권성동. 예. 네. 그런데 그 전달을 했던 본인이 그것을 부정해도 그건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구속될 때 네. 본인의 운명은 정해졌던 것이라고 봐야 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좀 불구속을 요청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 아닐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불구속에 대한 기대를 하려면 네. 그게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략을 잘못 짠 건 아닐까 싶은데 당장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정치 몰라요. 라고 한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 지구장들이 대선 바로 다음 날 참 어머님 진두지휘로 당선됐습니다. 라는 문자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진두지휘 했다는데요. 이건 정면으로 배척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말씀하는 정치는 네. 스스로가 정치인이 되는 것, 그걸 뜻하는 것 같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정치라는 말을 써도 뭔가 맥락이 다르다. 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부 이제 관련된 건 돈도 있죠. 또 이제 교인들이 한마디로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했고 그 가운데 약 한 11만 명 정도 명단을 확보한 것 같죠. 이 통일교 교인으로 보이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어쨌든 2022년 전당대회를 앞둔 그 시점에서는 최소한 한 1만 명 정도는 가입했을 것이다. 가입해서 이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500만이라고 하지만은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지금 국힘에서 80만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23년 기준. 예. 네. 그리고 투표 참여율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약 40만이 참여한다는 건데 네. 그중에서 만약에 11만 명이 다 권리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를 목적으로 가입한 권리당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특정 정당을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도 마음대로 고르고 당대표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게 정상적이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만의 주장인 것 같고 오히려 뭐 홍준표 또 뭐 김종혁 뭐 김근식 이런 분들은 내부에서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관련해서인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어떻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만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유력 정치인들 복수입니다.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 문자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속된 윤영호 씨 그리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 문자 내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어느 정도 필요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 땡땡땡 처리했습니다. 세모. 그래서 서로 구체적으로 대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관련됐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권성동 한 명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결국은 우리 민주당 선거에도 신천지에서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또 그게 통할 뻔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고 또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또 뭐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곤 하는데 결국은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고 양심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종교 그것도 아주 집단적인 특이한 종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을 운영권을 내주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특정 주자를 위해서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반대 민주당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가 역선택을 위해서 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우연찮게 그냥 가입하다 보니까 통일교였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이게 일일이 우리가 종교를 또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원 받을 때. 이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걸러내는 게. 예, 그러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권리당원의 그러니까 일반 당원의 비율이 국민의 일반 국민과 당원과 또 특정 종교와 당원들의 비율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걸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시기가 선거 시기에 집중이 된다든가 특정 시기에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아닌 책임 당원 돈을 내는 권리 당원이 특별히 비율이 높다든가 하면 그것은 뭔가 종교 내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혐의를 분명히 이제 심증을 두고 추사한다면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가입했느냐
하필이면 특정 종교였느냐 뭐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저쪽도 그 당원이 한 3개월 정도 당비를 납부해야지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지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속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영호 씨가 그때 건지법사한테 2022년 11월 중순 문자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상황을 보면은. 당대표 그 당시에 도전했던 분들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 대충 기억납니다. 네. 그분들이 다 뭐 좀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권성동 1억 지금 기본적으로 구속됐을 때 가장 그 1억이 큰 거 한 장 소폴트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당원들의 조직적 가입 의혹 문제 이것만 봐도 이게 정당법에 위배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여당 야당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힘이 거대 야당인데 지금 최근 논란을 보면은 뭔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네. 지금 내란이 윤석열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옹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내에서도 제가 가끔 목이 쉬는 이유가 윤석열이 왜 내란이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 판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왜 내란범이라고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따질 정도로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네. 또 특정 그 종교하고 네. 또 유착에 대해서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또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회의를 또 진행해도 합리적인 주장은 없이 오로지 뭔가 이재명 정부 네. 또 민주당을 향해서 뭐 어떤 그 저주를 퍼붓는 이런 것들이 다인 걸 보면 이건 정말 저 존속이 가능한 정당이냐 정말 보수에서 생각이 바로 박힌 분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뭐 이거 다른 정당으로 보수당을 대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저는 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변하든지 네. 새 정당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는 장애 집회에 나가서 인민 독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출범 한 3개월밖에 안 된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힘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 발언의 내용이나 그 말하는 투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특정 그 거대 야당의 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의혹이고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당 해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조금 겁니다.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정당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네.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의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체제를 부정하는 네. 이런 것을 입증을 해 나가야 하는데 네. 좀 국힘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조금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네. 국힘 내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던 18명의 의원들 그렇죠.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했던 12명의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도 양심적인 당원이라든가 또 뭐 구성원들이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있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해산이 충분할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의 행동으로 네. 판결로 어떤 정당 해산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 간부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네.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네. 이런 뭐 어떤 이단의 뭐 지배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조금 한 번 더 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당 법으로는 의율할 수 있으나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겠죠. 아니다. 이게 네. 국힘 자체가 피고인이 아니고 그렇죠. 특정 그 정치인들 네. 개인 비리로 이게 또 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모두에 제가 질문 드리는 어제 법사위 현장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조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치입니다. 아, 왜 경희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저렇게 해서 오전이 흘러갔군요. 예. 아니 저는 재밌었던 게 요즘 이게
이 단어가 유행인가 봅니다. 초선 의원님. 예.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이제 법사위 많은 수년간 봐왔습니다만 무슨 의원님, 김 의원님, 박 의원님 이렇게 하지. 초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원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 철거해 주세요. 이런 문장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일부러 하신 거죠. 예, 일부러 나경원 의원의 화법을 네. 빌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저기에 네. 그 국힘의 초선 의원들도 일어서서 항의를 하니까 초선 의원들은 앉아라. 오선 의원은 유인물을 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네. 참 이게 아니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희화돼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예. 네. 저도 그 목표가 여당이 된 뒤에는 절대 법사위에서 소리를 안 질러야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만은 네. 벌써 3번 이상 이상.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전 내내 네. 계속 그렇게 또 오후 또 속기가 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 주막 강아지 떠들듯이 계속 그 쫑알쫑알 회의를 방해를 하는데 네. 참 참고 인내하기가 네.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네. 결국은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 분노한 분노 유발자들이 한 2명 보이더군요. 다들 그런데 후배들이시더라고요. 검사들. 예, 예. 저희들 이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예.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저 태도는 뭔가요? 예. 네.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검찰을 이제 오늘날 폐문에 이르게 만든 뭐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욕먹이게 만들고 네. 또 나름의 성실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네, 다 떨어뜨리는. 저하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만든 게 이제 저런 정치 검사들이고 네. 무도한 검사들이고 무례한 사람들인 것인데 참 안타깝죠. 네.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진정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될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 현상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이제 한마디로 연어 술파티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교도관들 관련자들 거기서 목욕했다는 사람들 쭉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런 거 없었지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최근 이제 감찰 지시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예. 다시 조사했더니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 박상용 검사와 약간 은퇴를 앞두신 어떤 교도관하고 거의 뭐 고성이 오가는 정도로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쭉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 보면서 굉장히 이게 애매한 어떤 그레이 존이 있으면은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니면 도잖아요. 연어의 술파티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박상현 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저 상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도관들이 지금 다수가 지금 어떤 법무부의 그 네. 진상조사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과거 그러니까 저 국힘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교도관들이 협조를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못했겠죠. 예, 말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또 뭐 영수증이라든가 또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네. 술 파티라든가 그리고 또 진술 세미나가 있었던 것이 다 입증이 돼 가고 있었는데 네. 교도관들의 어떤 협조 진술에 의해서 네. 명명백백하게 네. 사실 진상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 진상을 어제 법무부가 발표했는데 발표되고 나서도 저렇게 진실을 계속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멘탈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 어떻게 저런 멘탈을 유지하고 있죠? 만약에 연어 술파티가 정말 있었으면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 서영교 의원의 표현대로. 이게 부인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1대1 거짓말도 아니고 저쪽은 다수잖아요. 심지어 교도관들은 여러 명이고 자기는 어쨌든 검사는 소수니까.
저런 주장이 끝까지 먹힐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저는 교도관들하고 약간 대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대질 조사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교도관들이 네. 말을 못 하는 수는 있지만 검사를 모함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득이 그것도, 없죠. 예, 네. 그 많은 교도관들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찰이 진행된다는 건데 네. 감찰이 진행되면 교도관들의 진술대로 모든 것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은 뭐 최고의 중징계를 받겠죠. 네. 검사가 해서는 안 될 행동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직당하는 그 상황 네. 이것이 싫어서 아마 본인은 뭐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국은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장시간에 걸쳐서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네. 그 어떤 뭐 수십 회 네. 뭐 이런 그 행동을 벌였던 이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 같고 지금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어떤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본인이 법률가면서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진술이 있었다는 걸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걸 가지고 작년에 그 거짓 이화영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 씨를 법사위에 와서 위증했다라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것은 거의 무고에 가까운 네. 범죄 행위 내지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사실상 뭐 운명에 뭐 정해져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박상현 검사도 그렇고 이제 관본권 띠지로 나왔던 그 최모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곧 이제 옷 벗고 나가겠다는 태도로 전 보였는데 네. 니네들이 어쩔 거야. 뭐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예. 와 이게 공개된 청문회에서 저 정도 표정과 언사라면 이 사람들이 그 골방에서 사람들 조사하고 기소할 때는 얼마나 아나무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좀 예.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뭐 징계 뭐 있어봤자 뭐 약간 이런 태도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감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나가는 표정을 짓고 도도한 그런 모습에 뭐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그 단어를 써가면서 저항을 했을 텐데 네. 결국은 나가도 원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네. 예. 만약에 징계가 시작되면 그때는 맘대로 그냥 사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과정이 있을 테니까. 사직할 자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팩트고 그 팩트에 따라서 철저하게 처벌을 받을 사람 받고 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어 술파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전 예.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다 아는데 네. 공공기관의 확인 절차가 너무 늦는 것이 문제 좀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요. 어쨌든 네. 법무부에 신속하게 결과를 내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의대입니다. 예. 갑자기 이분이 세종대왕을 언급하셨어요. 예. 어제 한 토론장은 아니었고요. 어떤 공식적인 행사장이었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백성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예. 네. 근데 어떤 맥락에서 왜 했을까요? 해석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세종처럼 훌륭하다는 얘기인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세종대왕처럼 안 하고 네. 네. 본인을 정치를 이상하게 하느냐는 비난하는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저것이 어떤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더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판결을 통해서 사법의 불신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본인이 사법의 제왕인 것처럼 사법권이 국민의 것이거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위한 것인 것처럼 네. 행동을 하다가 지금의 사태를 가져왔는데 네. 본인이 저런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겠죠.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물러나 있거나 더 양심에 민감했으면은 네. 물러나야 맞는 것이지 네. 법원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가면서 네. 저렇게 남아있는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또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좀 뻔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법원장 조의대 씨는 그 사법권이 개인 소유물인 줄 알아요. 개인 부동산처럼 개인 예. 소유물인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다 맞는 말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스피커가 누구냐는 거죠. 예. 예. 그 수만 장에 달하는
그 문건들도 보지도 않고 이틀 만에 파기환송 그냥 처리해버렸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바로 긴급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추미애 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네. 아마 제안을 했고 민주당의 법사위원 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네.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이 이루어졌고 또 표결로 이어졌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약간 공감대 형성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다른 의견들 공감대 형성이 공식적으로 된 바는 없지만 네. 뭔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다 공감을 했던 것 같고 네. 이 방법 이걸 통한 방법은 추미애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판사님들은 잘 안 나오시잖아요. 예.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은 뭐 당연히 고발 사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건 위법사항을 하나 더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사에 진상 확인에 또 도움을 줄 만한 네. 그런 참고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도. 예, 법원에 뭐 노조 간부라고 한다든가 네. 또 뭐 그 외부에 또 뭐 양심적인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의 그 문제점, 네. 그 판결의 문제점을 낱낱이 부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사태의 그 어떤 진상을 파악하고 네. 또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에는 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네. 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가 나왔고 KBS도 쓴 것 같은데 서울 고법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논의 결과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들의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 이제 집중심리 재판부. 그래서 뭐 지기현 같이 좀 이상한 사람들 다 빼고 그래서 이제 돌려서 판사들 배당한 다음에 그분들이 특검에서 이제 기소돼서 올라오는 거 항소심을 전담하겠다는 건데 전 이 모양새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그 내란 재판부 해야 돼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 얘기하고 있고 지기현은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 고법만 딱 튀어나와서 우리는 따로 이거 전담재판부 마련할 거야라는 모양새가 뭔가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내란 전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배 아픈 사람 뭐 데일밴드 붙여준 것과 비슷할 정도로 임시 처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1심 재판이 저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불신을 받아가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예. 네. 그리고 2심에서도 회피 채척사유 있는 사람 빼고 뭐 자동 배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것인데 네. 빨리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뢰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어떤 민주당이나 네. 이쪽 그 국회의원들의 그 뜻처럼 네. 그 어떤 외부 인사들이 네. 뭐 정치권을 제외한 외부의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신뢰받는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이걸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외부인이 어떤 그 국민들이 관여하지 않는 재판부 구성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찬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법이 뭔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하긴 했으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탐탁치 않다. 맞습니다. 미봉책에 그러니까 그칠 것이다. 여전히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어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여기에 저는 변화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네. 사법의 그 독립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지고주순한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전히 법원 중심으로 사고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국민 뜻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거기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